제가 그 2007년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그 리먼 사태가 왔어요. 네. 지금 그 작년부터 그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랑 저랑 거의 심정이 같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뭐지 이거 어디 주식이라는 거는 왜 사면 무조건 떨어지나? 이제 그런 걸로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땠냐면 투자를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뭔가 그 변동성이 큰 종목, 네. 일종의 급등주라고 부르죠. 그런 종목으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근데 어찌됐든 보면 이제 또 그 리먼 사태도 결국 이제 좀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크게 또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게 영향이 없다가 이제 2000년 또 2010년 넘어가서는 뭐 크게 이제 박스피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냥 높낮이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차화정이라 해가지고 뭐 자동차, 화학, 그 다음에 뭐 정유 뭐 이런 것들 뭐 중간에 조선도 약간 조금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그런 종목들 이제 특별하게 그 주목받는 섹터들은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은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되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올라와야 되고 이제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향후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3,300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 돌파를 한 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3,300을 트라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4천을 간다, 5천을 간다, 그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저점이 220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2200을 다시 깨지 않고 이게 이제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주면서 다시 도전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릴 수 있겠지만 예, 이제 뭐 급격하게 5000 시대를 열겠다 뭐 예, 이런 거는 조금 네,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분산 투자하는 방법,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6대4.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시작입니다. 6대4 원칙이라고 해서 그냥 주식에 60%를 넣어두고 채권에 40%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채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넣어두는 CMA가 채권입니다. 네. 그 CMA가 이제 그 두 종류가 있잖아요. 뭐 발행어음형이 있고 RP형이 있는데 RP형이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채권이죠. 국공채가 거의 RP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어음형보다는 금리가 약간 낮잖아요. RP형이. 그 이유가 이제 RP형은 주로 5등급 채권, 네,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채권이고 발행어음형은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인 4등급 채권에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찌되었던 그냥 현금으로 한 40%를 보유하고 주식으로 60%를 보유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그냥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 있었으면 주식 60만 원 사두고 채권 이제 뭐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40만 원을 넣어뒀어요. 그게 이제 반년 뒤에 비율이 좀 깨진다. 그럼 주식이 예를 들어 올라서 65만 원이 되고 그냥 채권은 그대로 현금이니까 뭐 돈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이것도 이자가 붙으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한 41만 원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 5만 원 된 주식에서 2, 3만 원을 빼가지고 채권에다가 넣어주면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이게 네,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이 연구 포트폴리오하고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네,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네,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단순한 이 연구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있고 6대 4를 조금 더 세분화했는데 그냥 딱 4개로 나눈 겁니다. 4등분. 네. 돈이 있으면 4등분해서 현금에다가 넣어두고 이제 여기서는 채권을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지금 채권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채권들 있죠. 네, 그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25%,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5%, 그리고 금에다가 25%, 나머지 주식을 25% 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걸 리밸런싱 하면 네, 이게 영구 포트폴리오인데 이 퍼머넌트라는 뜻이 영구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포트폴리오 자체는 네, 굉장히 이제 좀 그냥 나의 투자 생활이 끝날 때까지 네, 그냥 계속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미국에 특화가 되어 있냐?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미국 투자를 안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조금 변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포트폴리오는 그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구분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금 한 30% 정도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하고 금에 한 35%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한 25% 하고 그다음에 IRP인데 뭐 IRP도 전부 뭐 대부분은 저는 이제 그 종목 리츠나 네, 인프라 뭐 매콜 인프라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안전자산을 약간 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네 가지로 짰다. 네, 위험 자산과 중위험 자산, 안전 자산, 그리고 노후 자산으로 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제가 하는 방식은 좀 독특한데요. 원래 이제 자산을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 주식이 이제 25%가 30%가 되면 그걸 다른 쪽에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걸 하질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원래 정석이고 저처럼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은 예, 이유가 이게 하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네. 하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저는 한번 그냥 이 안으로 들어간 돈은 그 안에서만 돌리고 밖으로 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 그 중위험 자산, 배당주 금 달러만 이 안에서 돌리고 나머지 주식으로 들어간 돈, 현금으로 들어간 돈, IRP로 들어간 돈은 그냥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이 안에서 현금을 보유를 하지 여기 현금을 이쪽으로 땡겨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 현금을 이쪽으로 땡겨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산을 섞지 않아야 이제 욕심이 안 생기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제가 욕심인데 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1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서 넣으면 됩니다. 주식에 25만 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뭐 금달러, 배당주 여기에 35만 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예금 뭐 요즘에 CMA겠죠. CMA에다가 30만 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IRP에다가 그냥 10만 원을 저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금을 하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종목 이제 한 번씩 올리잖아요. 되게 좀 저는 리스크 있는 투자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로 배당주 컨텐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네. 되게 위험한 주식들 많이 건듭니다. 네. 게임주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보면은 뭐 대부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절대 이 안에서만 돈다. 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그걸 철칙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매수 금액을 그 이제 뭐 이건 또 그 사람마다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인데요. 저의 투자 규모 봤을 때는 저는 한 종목당 매수 금액이 한 500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총 500만 원 정도 사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요. 이 종목은 조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네, 들어가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네,
뭐 5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예외인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가급적이면은 안 건듭니다. 이 20%를 물을 타는데 사용을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미니멈이 20%만 되게끔은 남겨두는 게 이 저의 또 철학입니다. 이제 가끔 뭐 저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자산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위험하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총 자산을 배분해 놓고 이 안에서 현금을 20% 남겨야지 나는 현금이 20, 30% 남아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나중에 물을 탈 거야. 이게 정말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 가고 싶고요. 이제 배당주는 좀 크게 투자를 하는데 한 35%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뭐 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 2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배당주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종류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금 그냥 받으려고 가져가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 한번 노려보는 종목.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분기 배당주는 주로 이제 배당금 목적이죠. 뭐 제가 이제 늘 뭐 좋아한다고 강조를 하는 뭐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네,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 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배당금 목적이었는데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고 이제 시세 차익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제가 한 번씩 네, 또 말씀드리는 종목 예를 들어서 뭐 HD 현대 네, 이런 종목들은 네, 저는 웬만하면 수익 나오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 같은 종목들 제가 꾸준히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그런 종목들은 제가 그냥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원하는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 배당주도 그렇습니다. KTNG 같은 종목들은 좀 꾸준히 가져가야 되지만, 나머지 기말 배당주들, 특히 뭐 금융주라든지, 네, 뭐 동아타이어,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보통 배당을 안 받습니다. 대부분 팝니다. 5% 이상 정도 넣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네, 배당락 이후에 그리고 다시 삽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주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분리가 돼야 돼요. 네, 계좌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계좌, 그 다음에 배당주를 투자를 하는 계좌, 그리고 이제 배당주 중에서도 또 ISA 계좌. 네, 그렇게 해서 크게 저는 그 CMA 같은 거 빼고 주식 계좌를 총 5개를 운용하는데요.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게 2개, 이제 일반 배당주하고 그다음에 ISA,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식 계좌는 3개를 가져갑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강조드렸던 거 있잖아요. 물 탈 때 이제 다른 계좌에서 사라. 근데 그게 저는 이제 2개 계좌로 그걸 운영합니다. 물 타는 계좌들을. 그렇게 해서 총 5개 계좌를 운영하는데 그 이거 요즘에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수수료 싼 데 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네, 가져가는데요. 금값이 좀 약간 좀 하락했긴 했어요. 최근 이제 한 좀 그래도 이 화면 보시는 게 금값의 10년간 그래프입니다. 네. 굉장히 플랫하다가 최근부터 쭉 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은 사다 팔았다 해도 좋은데 그냥 가져가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물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요즘에는 뭐 금은방 가서 금 사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은행에서도 금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냥 이제 만약에 금을 좀 사시겠다 하면은 그냥 이걸로 네, 증권에서 사시는 걸로 네, 저는 그게 이제 가장 그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 현물 계좌라고 네, 은행 그 증권사에서 이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시고 그냥 여기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네, 금은 그냥 늘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러인데, 아, 이게 지금 달러를 저는 쏠쏠하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매매 방식이 지금 다 틀어져 버렸어요. 지금 1350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달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1230원, 40원, 50원에서 다 팔았거든요. 원래 이 10년간 차트를 보시면 보통 1320원, 1130원 이하로 빠지면 사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1200원 이상 올라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좀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리고 1200원 좀 넘어가면은 보통 한 1230원? 네, 이 정도는 원래 이제 거의 달러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한 100원 정도 뛰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네, 제가 하는 방식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그냥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달러를 사가지고 이게 뭐 1,400원 네, 될 수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사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뭐 현금이죠. 네,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IRP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연금저축을 가입해도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입을 하자. 13% 세액공제되는 게 이게 엄청 큽니다. 네, 가끔 이게 뭐 이게 이자가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이자가 아니죠? 내가 낸 세금을 13% 돌려받는 건데 이자입니다. 네, 13%를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13% 이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내가 뭐 자녀가 되게 많고 네, 이런 거 전혀 가입 안 해도 내가 낸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는다. 그럼 가입하실 필요 없죠. 하지만 예,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면은 가입을 꼭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저는 주로 이제 70%를 네, 그 약간 좀 공격 자산, 30%는 안전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배당 ETF, 리츠, 뭐 리츠가 이게 이제 그냥 리츠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맥쿼리 인프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예금 들어둡니다. 30%는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제 아까 돈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이 나왔다. 네, 그러면 수익이 나와도 절대 이 위험 자산, 중위험 자산, 안전 자산끼리 섞어주지 말고 그냥 이 안에서만 돌린다.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의 핵심입니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섞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TDF랑 같은 방식인데 연령대에 따라서 뭐 조금 뭐 네,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면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직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좀 젊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위험자산에다가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또 네, 너무 또 열중하다 보면은 급등주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아, 나는 그냥 이게 배당주도 좀 이거 위험한 것 같다. 배당주도 이게 뭐 주식 투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배당주를 위험 자산으로 집어넣고 네, 요걸 25% 원래 주식 투자를 가져가는 것을 한 5% 정도 올리고 이걸 한 30% 정도 한 다음에 그냥 중위험 자산을 한 25%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근데 이랬든 저랬든 지금 시기에는 예금, 네, 채권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네,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물가가 5% 올라가죠. 네, 은행 예금이 3%이면 그거는 그냥 돈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네,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 나는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금 같은 걸 사두셔야지. 네, 예금으로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겠다.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시면 좋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60이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주로 연금 위주로 생활을 해야 되고 있는 돈 그냥 조금씩 헐어서 생활을 해야 되면 네, 저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원금이 손실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 뭐 저의 개통 철학을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답이 없습니다. 네, 이 정답이 없는 방식이니까 그냥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